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오늘은 보유세, 종부세, 날벼락 맞은 은퇴자, 월급쟁이 2022년이 더 문제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LH 사태가 터지고 그 다음에 연이어 터진 사건이 이제 사건이라기보다는 이제 스케줄대로 나온 건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그 보유세, 종부세의 세금 폭탄. 자, 그 문제가 이제 계속 나왔어요. 그 스케줄대로 나왔는데도 그 연이어서 나오면서 이게 시장에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뭐 우리 국민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해당자들에게 이제 충격을 주고 있어요, 시장에. 자, 그것 때문에 지금 여당이 여러 가지로 지금 불리한 국면에 있어요. 자, 여당 입장에서는 종부세 해당되는 퍼센테이지가 3.7%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9억 이상은 나 30%도 안 된다. 자,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을 하겠다. 자, 이제 그런 취지를 이해해 달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실제 내용을 보면 꼭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가 않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국민적 저항이 큰가? 자, 그것을 이야기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은 종부세는 9억 이상을 내는 거고 6억 이하는 세금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세금 감면. 공시지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할인율을 적용해서 기존보다도 세금을 적게 내게끔 해주겠다. 자, 이제 그러니까 6억 이하는 문제가 없다. 6억 이하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세금이 올라갈 거리는 별로 없어요. 감면을 해준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6억 이하의 주택도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의 시가의 90%까지 공시지가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자, 3년 뒤에는 그게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 3년 뒤에는 그런 감면 혜택을 없애버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도 6억 이하의 주택을 가지신 분들도 이제 세금이 결국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억에서 9억 사이의 주택도 종부세 해당 사항이 안 되지만 내년에 올해 19% 상승이니까 내년은 뭐 20% 이상 상승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내년에 종부세 해당 사항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정부가 이 공시지가 환원율을 자꾸 높이는 이유는 세금을 올리자는 거예요. 세금. 지금 정부는 그 복지 정책을 많이 피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복지 정책을 많이 피니까 많은 자원이 필요한데 뭐 그게 기업에서 다 거둘 수도 없고 기업은 뭐 그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걷는 거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추가로 거둘 수 있는 것은 이제 국민의 주머니에서 걷는 거예요. 자, 국민의 주머니에서 거둘 때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이제 재산세, 보유세, 종부세예요. 자, 근데 문제는 거기서 집값이 더 오르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집값이 올라가는 걸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면 세금을 많이 거치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것을 복지정책을 피고, 자, 그리고 이제 교통 인프라를 만들고, 자, 그렇게 해서 공공임대주택 짓고, 자, 그러면 이제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다는 건 많이 퍼주어서 많은 표를 얻겠다라는 거니까 정권의 입장에서는 어떤 좌파든 우파든 그 정권을 유지하기는 좋은 거예요. 돈이 많다라는 것은. 자, 그런 그 주머니가 바로 이제 그 재산세 보유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보편 보유세가 됐다고 그래요. 그냥 부자 종부세가 보편 보유세가 됐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통 이게 왜 문제냐면 부과기준이 9억이잖아요, 종부세가. 근데 이 부과기준 9억이라는 것은 12년 전에 그대로예요. 12년째 그대로다. 그러면 12년 전에 9억이면 고가주택이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9억이 서울시의 중위익 가격밖에 안 돼요. 중위익 가격. 평균 가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자, 그러니까 이 서울시에서 이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이중과세를 내는 거예요. 9억 이상 가진 사람은 재산세, 종부세, 이중과세를 낸다.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세 저항이 일어나고 있고,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즘 이번에 LH 사태에서도 이제 많은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LH 사태의 본질은 뭐냐면 지금 정부는 투기하지 말아라. 자, 이제 그게 정책적인 뭐 첫 번째 목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뭐 투기한 사람은 적폐 세력이라고 했는데. 정부 기관에서 지금 뭐 공무원도 그렇고 세종시 공무원들 뭐 이번에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행복청장이라는 사람이 그 산업공단 앞에
그 코너 각지에다 땅 사놔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수많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땅을 샀습니까? 지금 드러나는 게. 그리고 LH도 뭐 말했지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이거 다 까발리면 이거 문제가 커요. 진짜 나라가 뒤집어져요. 제가 보기엔 이거 일일이 다 까발리면 나라가 뒤집어져. 내가 보기엔 이거 다 까발리질 못해요. 제가 보기엔 진짜 전수조사 다 해서 공무원들 투기한 거 지금 다 잡아내면 국민들 뒤집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까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예? 자,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국민이 뒤집어졌는데 거기다 대고 종부세, 재산세 폭탄을 내놓은 거예요. 내놓은 게 아니라 이제 로드맵에 있었던 거죠. 자, 근데 또 여기다가 정부가 지금 한술 더 떠서 뭐 3기 신도시 철회하라고 그러는데, 뭐 철회는 사실상 힘든 거고 돈이 다 나갔는데 어떻게 철회가 되겠어요. 자, 그건 그대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2차 발표할 3기 신도시도 그대로 나가겠다. 자, 그대로 나가겠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광명시흥도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 2차 3기 신도시도 이제 다음 달에 발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 정부는 제가 예전에도 유튜브에서 말했지만, 한 번 딱 자기네들이 세운 그 부동산 정책은 양보가 없어요. 양보가. 지금까지 절대 정책적인 양보는 없어요. 딱 한 번 양보한 게 공급을 확대하겠다. 자, 그게 공급을 확대도 공공임대로 갔죠. 자, 그리고 뭐 재건축 재개발도 공공임대로 해라. 그 정도가 양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그 집값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어떤 노선을 만든 거죠. 그런 정책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또 그 LH에 그 투기한 사람들도 지금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뭐 LH를 해체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LH를 또 환골탈퇴한다고 그러고, 또 이게 점점 강도가 약해져요. 그리고 LH 사람들도 그냥 시세 팔아라. 니네들은 그 토지 대토 안 줄 테니까 그냥 팔아라. 환지 안 줄 테니까 팔아라. 시세대로 팔면 뭐 용서해 주겠다. 뭐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왜 욕을 얻어먹냐. 다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읍참마속이 안 되는 거야. 그냥 했으면 파면시키고, 예? 그거 다 토지 환수하고, 빨리 팔아서 환수하고, 이익 환수하고, 본전만 가져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과징금 때리고, 파면하고. 자, 그렇게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은 절대로 안 그래요. 이렇게 막, 파면한다, 강경하게 나간다 하지만, 다 그 민사소송 들어가면, 과징금 맞고 끝나는 거예요. 어쩌면 또 대토까지 받을지 몰라요. 자,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분위기가 또, 뭐 시간만 지나면 괜찮겠지. 그 브라인드 뭐 인사이트인가 어디에 그 직원들이 얘기했듯이 한두 달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자, 그런 분위기가 또 조성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하면 아주 큰 착오다. 제가 보기엔 이번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도 이거 그냥 넘어갔다가는 이건 나중에 큰 코 다칠 확률이 있다. 지금 뭐 당장 보선이 다음 달이잖아요. 그죠? 보선이 다음 달이고 이제 대선 레이스로 넘어가고, 자, 그러다 보면 지금 스케줄이 다 선거 일정이 잡혀 있어요. 이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지금 부동산 정책을 잘못 쓰면 정말 천추의 한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유세를 때리고, 사실 뭐 보유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자, 보유세 이렇게 때리고 2차 3기 신도시 발표하면 집값이 폭락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보유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내면 되는 거예요. 버티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권이 바뀌면 뭐 제도가 바뀌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는 그 정권을 계속 유지해 나갈 때 그게 먹히는 거지, 바뀌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1, 2년은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집 가진 사람 입장에서도 1, 2년은 버틸 수 있다. 자, 그리고 올해부터 또 2, 3년 사이에는 주택이 공급이 모자라요. 서울 수도권에. 자, 그리고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강남에 뭐 30평대, 32평, 목동에 한 28평, 30평에 보유세, 종부세 뭐 한 1,000만 원 내고 살아라, 1,200만 원 내고 살아라. 자, 그러면 그거 쉽게 사겠습니까?
셀러리맨 쉽게 못 사요. 제가 보기엔. 어떻게 살아요? 한 달, 두 달치 월급을 갖다 바치고 10개월치까지 월급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쉽게 살겠냐고요. 그러면 분명히 전세나 월세로 살겠죠. 전세나 월세가 아마 이제 폭증할 거예요. 매매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야, 셀러리맨은.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고. 자,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이 그 집을 가진 사람들이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전세로 놓겠어요? 월세로 놓겠어요? 당연히 월세를 놓고 월세도 이빠이 비싸게 놓을 거란 말이에요. 세금이 세금을 낼 만큼 월세를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세금은 월세자한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세금은 월세자가 그 돈 받아서 낸다 이거야. 세금 내겠다 이거야. 지금 그렇게 가고 아니면 증여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증여로 가고 있어요. 현실은 그렇게 가고 있다. 종부세, 보유세 제도 때문에 어떤 규제 때문에 시장은 또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다. 전세 시장이 없어지고 월세가 생기고 그 월세를 받아서 세금을 내는 구조, 임차인에게 전가가 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이번 제도의 핵심.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이 제도로 피해보는 사람들을 한번 얘기해보자. 그리고 그 피해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월급쟁이들, 은퇴자들, 영끌 세대, 자, 이런 분들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느냐. 집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제 그게 문제. 앞으로 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자리가 없는 은퇴자들, 그리고 그 박봉의 월급쟁이들 어떻게 하냐 이거. 그 두 달치 월급을 내고 살아야 되느냐.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거예요. 종부세가 이게 확장이 됐냐면, 자, 이게 우리가 이제 6억 이하는 괜찮다.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6억 이하. 자, 6억 이하는 3년 동안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요. 뭐 높아지진 않아도. 그 말은 맞아요. 자, 그런데 3년이에요, 3년. 3년 이후에는 공시지가가 더 올라가요. 이게 환원율을 더 많이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70%니까 뭐 계속 올라가겠죠. 뭐 75%, 80%, 85% 그렇게 올라가면 결국 6억 이하의 주택도 6억 이상이 되는 거예요. 6억 이상이 돼. 시간만 미뤄진 거예요. 그러니까 6억 이하의 주택도 결국은 세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혜택이. 자, 그리고 이번에 공시지가 6억 이상이, 자, 보통 이제 올해 인상률이 환원율이 이제 19%니까 63%가 증가했다고. 63%가 작년보다 6억 이상의 주택이 63%가 증가했다. 자, 그러면 6억 이상의 주택은 한 30% 정도, 작년보다 30%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은퇴자들, 월급쟁이들 조세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조세정이. 자, 좀 구체적으로 보시죠. 상계주공 7단지에 79제곱미터가 79제곱미터면 한 30평이 안 되죠. 30평 정도 되려나요? 딱 한 30평 정도. 한 30평이 안 될 것 같아요. 46% 뛰어가지고 7억 7천만 원이 됐다고 그래요. 공시지가가. 자, 강북에 20평, 강남에 10평이어도 종부세 대상에 편입됐다고 그래요. 강북은 이제 마용성 그런 지역이겠죠. 이제 20평에 살아도 9억이 넘으니까 종부세를 낸다. 강남에 10평 이하에 살아도 종부세를 낸다. 자, 이런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이게 이제 세금이 대폭 증가하는 거예요. 자, 노원구 금천구 이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전년보다 50% 가까이 올라가지고 오른 단지들이 속출했어요. 이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이제 강남보다 강북이 더 상승률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러니까 이제 6억 이하의 주택들이 어떤 게 1년 만에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거예요. 부과 대상이.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내년 이후에는 6억 이상의 주택이 급증할 거다. 자, 올해 63%가 급증했으니까 내년에는 뭐 70%, 80% 더 급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상계동 뭐 됐는데 이게 50% 폭등하니까 이제 서민들에게도 증세가 시작된 거예요. 서민들에게도. 옛날엔 부자들에게만 증세됐는데 이제 서민들에게 증세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서울 세종 한 가구 한 주택은 세부담이 가면 안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자, 그런데 1가구 1주택도 세부담이 간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마용성에 20평대 아파트 살아도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내야 되고, 옥수동에 29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야 되고, 자,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뭐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 자, 이 한 가구 한 주택에 세부담을 주니까 제일 피해자가 누구냐면 바로 은퇴자와 월급쟁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외벌이라 지금 월급도 빠듯할 텐데 종부세까지 내려면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것밖에는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조 섞인 말이 나온다. 월급쟁이가 어디서 돈을 더 내겠어요? 뭐 사업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사업을 해서 더 번다고 하지만 월급 버는 사람은 투자해서 돈을 벌어서 내는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두 정당, 야당과 여당이 각자 말을 했어요. 변을 했죠. 자, 국민의힘에서는 세금 폭탄으로 벼락거리를 양산한다. 자, 이거 이제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자, 더불어민주당은 뭐라고 했냐면 일각에서 제기된 세금 폭탄 논란에 대해서 강남의 다주택자, 고가주택의 특수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일반화했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어요. 이게 실제로 그러냐고요. 지금 제가 앞에서 다 설명했잖아요. 6억 이하의 사람들도 이제 3년 후면 이제 세금 폭탄 맞을 거고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분들도 30%의 세금이 올라갔고, 자, 9억 이상 돼서 종부세가 해당되는 사람들도 늘어났고, 자,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김 원내대표는 이게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공평과세와 복지 대상자 선정을 공평 공정하게 하려는 정부와 당의 정책적 의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고 다주택자에게 공평 과세한다는 정책 원칙을 일관성 있게 밀고 가겠다 이 얘기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실거주 1주택자가 보호가 되냐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평생 그 직장 생활하고 이제 좀 살만하다고 나이 60에 은퇴했는데, 뭐 60에 은퇴하기도 어렵지만, 그런데 집이 가격이 급등했어요. 뭐 본인이 투기를 해서 급등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저금리 유동성과 정부의 규제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지금 벌이도 없는데, 예를 들어 나이 60에 나가서 직장을 잡을 수 있겠어요? 못 잡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한 1년에 뭐 1,000만 원, 1,200만 원 내라고 해봐요. 그게 그 사람들의 생활비를 다 내라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 자, 이게 신문에 이제 기사인데, 집값 올린 게 누군데 공시가 급등에 따라 역대급 조세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게 윤희숙 의원이 한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이 말이 돼요. 이게 작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였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민 소득이 평균적으로 줄었다는 거죠. 소득이 줄은 거야. 자, 그런데 공시지가 6억이 넘는 공동주택이 1년 새에 63%가 늘었다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 63%가 늘었으니까 세금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국민소득은 줄어들었는데 세금을 증가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정책적으로. 예, 그 코로나 그 어려운 시기를 다 겪고 올라왔는데 세금을 더 내라. 결국은 우리가 뭐 기본소득이니 재난지원금이니 다 우리가 낸 돈 받아내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다 걷어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주민 카페 중심으로 집단 이의 신청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자, 작년에는 이제 이의 신청이 강남권 고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이거 뭐 서울 외곽 경기 뭐 세종시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자, 그래서 전국에서 공시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세종 70%, 경기도 23.96%. 자, 이런 지역이 지금 이의 신청이 분모를 이룰 기미가 보인다고 그래요. 자,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공공임대도 또 이의 신청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분양 전환을 위한 공공임대가 있어요. 민간임대도 있고. 자, 여기서도 거세게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거센 반발을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화성 동탄에 10년 공공임대가 있었는데, 자, 이 아파트 카페에서 이제 이의 신청 준비를 중이라는데, 이 아파트 가격이 작년에 3억 3,600이었는데 올해 공시지가가 32% 올라서 4억 4,600이 됐다고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하냐? 이렇게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분양 전환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열심히 월세 내면서 그 분양 전환을 받으려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정부가 그냥 분양가를 올려버린 거예요. 이런 지역이 수도 없이 나온다. 이건 뭐 공공임대건 민간임대건 어떻게 뭐 다 똑같이 때려버리는 거야. 차별을 공공임대라고 적게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변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올리는 거니까. 자, 다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3억 이하, 6억 이하의 주택, 6억에서 9억 사이, 그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피해는 있지만, 30% 오른 가격 내면 되니까.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9억 이상의 그 아파트, 은퇴자들, 그 다음에 월급쟁이들이 문제예요, 이게. 출구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세가 오르지만, 이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세는 집적세예요. 그런데 준조세라는 게 있어요. 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료.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제일 무서운 게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자, 예전에 직장에서 내던 것을 지역보험으로 가면 2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뭐 회사에서 반 내줬으니까. 자, 2배가 되는데 그거 한 달에 2, 30만 원씩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자, 그런데 그 건강보험료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더 올라가는 거. 은퇴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이분들 소득도 없어요. 소득도 없어요. 그냥 연금만 있는 거야, 연금만. 아니면 뭐 상가 있으신 분들은 상가 소득이 나올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소득이 없어요. 그냥 국민연금이에요. 자, 그리고 뭐 또 잡을 잡겠죠. 자,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잡을 잡기가 쉽냐고요. 절대 쉽지 않아요. 은퇴하고 어디 사무직 절대 못 들어가요. 아니, 절대는 좀 그렇고 들어가기 힘들어요. 뭐 기술직으로 가지고 있어도 나이가 너무 많으면 또 써주지도 않아요. 뭐 65세라고 하면 누가 써주겠습니까? 요즘 잘 안 써준다니까요. 그것도 나이가 조금 젊어야지. 아주 기술력이 뛰어나고 자격증이 좋으면 모를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분들이 어떡하냐. 자,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뭐 이 목동이나 강남, 뭐 마포, 성동구 그런 좋은 지역에 살다가 그 집을 팔고 떠나야 되겠죠. 낼 돈이 없고 생활비가 없으면. 자, 그런데 그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자기가 평생 그 지역에 살고 그 지역에 인맥이 있고 그리고 그 지역 주변에 가족들이 다 있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어디 또 외지로 가냐고요. 뭐 저 외곽 신도시로 가겠어요? 뭐 그래도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 저라면 또 그렇게 하겠는데 그게 또 적응이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적응이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고. 자, 적응이 되는 분들은 사실 좀 외곽 신도시로 나가면 돼요. 외곽 신도시, 경기도 외곽 신도시 좋은 데 많잖아요. 정주 조건 좋은데. 그리고 그 자금, 여유 자금을 돌리긴 하면은 되는데 그게 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던 생활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강남에서 살던 수준이 있고 눈높이가 있고 목동에서 살던 어떤 상권의 눈높이가 있는데 그게 또 외곽에 나가면 적응이 되느냐. 그게 잘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또 월급쟁이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월급쟁이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이것도 고민스러운 거예요. 월급쟁이들 아까 뭐 서도 얘기했지만 주식을 해서 이렇게 종부세 낸다고 그랬잖아요. 주식에서 돈 버는 게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게. 그리고 장이 좋을 때나 버는 거지. 장이 나쁠 때는 이 고수도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다. 자, 결국은 뭐냐? 월급쟁이들 소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월급쟁이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돈을 써야 될 사람들이 다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쓰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지역의 상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경기가 안 돌아가요. 이렇게 세금으로 다 돈을 빨아 들어가면 안 된다. 경기가 안 돌아간다. 경기는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폭탄 세금, 이 가렴 주고 이런 세금은 경기를 다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 쓸 사람들이 돈 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못 쓰니까.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각자 도생을 하셔야 돼요. 각자 도생. 내가 도저히 낼 세금이 없다. 그러면 집을 파셔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팔고 외곽 좋은데 정주 조건 좋은데 서울 수도권 쪽에 공기 좋은 데로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뭐 고향으로 내려가시든지 그게 적응할 수 있는 분들은 자 아니면 나는 강남에 살아야 되겠다. 나는 목동에 살아야 되겠다. 자 그런 분들은 버티셔야 되는 거고 내면서 다른 잡을 잡아서 사이드 잡을 잡으셔가지고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자 월급쟁이는 생활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테크 실력을 키워서 투자해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시든지 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월급쟁이 또 애들이 어리니까 그 나이에 다 애들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을 못 떠날 거 아니에요. 못 떠나요. 그 아버지는 떠날 수 있어도 어머니는 못 떠나요. 그거. 자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외벌이면 맞벌이 하셔야 되고 둘 다 맞벌인데도 모자른다. 그러면 생활비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정부가 이게 이 노선을 절대 안 바꿀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뉴스 기사들 다 보니까 그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기 신도시도 그냥 계속 추진하겠대요. 오히려 뭐 투기 세력들 다 잡아내겠대요. 그래서 투기를 완전히 근절시키겠다고 그래요. 뭐 그래서 일가구 일주택도 막 얘기 나오고 더 뭐랄까요, 더 막 토지 공개념 개념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정부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 그 가속도는 더 붙는 거예요. 자, 그때 되면 또 이게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때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겠지 뭐. 자, 어쨌든 지금 정부는 지금의 정책을 더욱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절대로 이게 물러날 정권이 아닌 것 같다. 자, 그러니까 그거에 맞추어 자 대비 장기전으로 가든 단기전으로 가든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 집값이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까지 버텼는데 지금 그것을 급매물로 내놓겠습니까? 급매물이 조금 나올 수 있어요. 6월 달까지는 세금을 못 버티는 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자꾸 6월 이후에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많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